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많이 오셨는데 내년부터 이제 크라우드 펀드 법이 발효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법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 현재 또 열심히 크라우드 펀드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는 와디즈 최동천 이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다 시간을 내셔서 오셨는데 제가 배정받은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준비한 양은 뭐 편하게 설명드리면 한 2시간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1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 오다가 고민을 좀 하다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근데 딱 좋은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어떤 방법인지 아시는 분? 2시간짜리를 1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 예. 중간중간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까 편한 세미나라고 하셨는데 그냥 말을 두 배 빨리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빠르게 말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다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할 테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결국엔 여러분이 이제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으니까 생색을 좀 내자면 오늘 컨텐츠를 원래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지금 방금 업데이트한 이유가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새로운 데이터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추가시키고 그다음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그 매일경제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강연 내용을 상당수 넣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강의가 한 사람당 8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제 그 강의를 무료로 한다는 그런 생색을 좀 내려고 한 거였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굉장히 트렌드가 현재 민감한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높이를 어느 정도 기본 단계로 보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얘기를 한 1시간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오늘 제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바라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이따 1시에 나가실 때면 누가 이제 다시 사무실에 가셔서 크라우드 펀딩 그거 뭐 하는 거였대? 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30분 동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단어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좀 오해를 하셔서 자, 클라우드는 구름입니다. 자, 크라우드는 이 발음의 상황이 좀 영어 스펠링도 다르고요. 군중, 대중이라는 뜻이죠. 대중들이 펀딩을 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펀딩을 해주는 분들은 누가 계시죠? 뭐 VC가 될 수도 있고, 뭐 정부에서도 투자해줄 수도 있고, 뭐 창투사라든지 엔젤클럽 등에서 펀딩을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크라우드들이 펀딩을 한다. 즉 대중들도 펀딩을 할 수 있다. 그 대중 속에는 여러분도 계실 수가 있고, 뭐 엔젤 투자자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 즉 불특정 다수라는 것이 이제 크라우드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크라우드 펀딩을 들어가기 전에 이 어떻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나오게 되었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4, 5년 전에 시작되었던 혹시 사이트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이스타포토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보통 사진을 여러분이 그냥 막 쓰시면 안 되잖아요. 다운받으셔서 사서 쓰셔야 되는데 뭐 요즘 뭐 게티 이미지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내고 사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간 사진들은 회사에서 제공을 하겠죠. 자, 아이스타포토는 여러분 같은 대중들이 누구나 내가 멋지게 사진 찍으면 이걸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려놓은 사진을 누군가가 또 사면 올려놓은 사람에게 일정 부분의 수익을 쉐어링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대중이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아이스타 포토인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슈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런 어떤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개념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노센티브라는 플랫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7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멋진 기술을 하나 넣고 싶은데 이 기술의 솔루션이 하나가 필요해요. 근데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노센티브 플랫폼에다가 올립니다. 저희가 이런 서비스,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의 솔루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1억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3억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라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올려놓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주로 경쟁사의 연구원들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LG전자에 있는 연구원이 무명으로 다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더 우스갯소리로는 그걸 통해서 헤드헌팅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얘 이런 고급 인력이 타 경쟁사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도 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든 자기 자산으로, 어찌 보면 나의 재량으로 풀기 힘든 부분을 대중들에게 열어놓고 대중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것을 풀어내고 그 대중에게 상금을 보상을 주는 이런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 이전에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되는 많은 플랫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설명을 다시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프로슈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단순화시켜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자를 이 생산 과정에 참여시키고 싶은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 내가 살 제품을 생산 단계부터 내가 참여하고 싶은, 결국에 둘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 개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거고, 이 크라우드 소싱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대중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투자에 관심이 있어도 주식시장이 아니고 초기 기업들에게도 투자해보고 싶은데 개인 입장에서 자산이 많지 않으면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100만 원 나 투자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개인이 스타트업에게요. 주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기 기업에게는 개인 입장에서 투자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큰 돈이 아니면.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돈을 낸다라는 건데 뭐 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온라인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계좌 이체하고 투자 계약서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사실 때도 온라인에서 HTS로 하시는 것처럼 초기 기업에도 온라인으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회사에 지분을 받을 수도 있고 물건을 받을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온라인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핀테크 테마로도 많이 분류가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을 엄밀히 말하면 핀테크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핀테크라는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개념을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 자, 결국에는 투자, 소비, 기부가 결합된 개념인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 말은 이따가 소개를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줄,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는 말만 좀 기억해 주셨다가 제가 이때 사례를 좀 소개할 때 그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집단지성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하고 싶은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내가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자금을 조달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중요한 또 한 가지 효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제품 서비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홍보 마케팅 브랜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도 이따가 사례를 통해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반 여러분이 상품을 판매하실 때 주로 어디에 판매하시죠? 온라인상에서는 뭐 소셜 커머스라든지 G마켓, 옥션과 같은 뭐 쇼핑몰에다가 입점을 하신다든지. 자, 그런데 입점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딱 입점하는 순간 여러분 페이지가 여러분 상품이 가장 메인에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막 수십 페이지 뒤로 넘어가야만 여러분 제품이 나올 거예요. 자, 그 제품을 메인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비용을 내줘야, 광고비를 내야 그 저 수십 페이지 뒤에 있는 나의 제품이 앞에 등록될 수 있도록 옥션에서도 맨 앞으로 끌어주죠. 돈을 내면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야만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즉 트래픽이 있다는 거죠. 거기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입되는 그 공간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어둡고 유입되는 그 밝은 곳에 나의 제품을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노출을, 왜냐하면 거기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려면 또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 크라우드 펀딩은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내가 펀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트래픽 기준이 아니라 바이럴 기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단독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 바이럴 기준과 일반적인 유통마켓은 트래픽 기준이다 정도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분들께서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앞으로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유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 하면 뭐 지분을 준다고도 하는 것 같고 얼핏 들어보기엔 뭐 물건을 보상으로 준대 막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말끔하게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도 이 형식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나누냐면 여러분 투자하실 때 어떤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시나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수익을 기대하고 당연히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형태로 투자자가 수익을 돌려받느냐, 그 수익의 형태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맨 왼쪽에 보면 잘 안 보이시면 기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사람들이 투자한 다음에 어떻다? 보상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낸 돈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을 거야. 유니세프도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따지고 보면 수많은 대중들이 돈을 10만 원, 5천 원, 2만 원씩 내고 그 돈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이 뭐 배고프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뭔가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수익은 뭐다? 그냥 나눔과 기쁨인 거죠. 이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것도 어찌 보면 무형의 수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 P2P 금융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수많은 개인이 투자 아니라 그 펀딩을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은행 뭐 대부업 같이 뭐 그런 개념인데요. 한 개인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30명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모아서 1,000만 원을 다 모아지면 이 돈이 가고 이자 수익이 오는 형태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 딱 들으셨을 때 약간 퀘스천이 되시는 분들이 이게 그게 가능해 법적으로? 예, 그래서 현재 아직 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대부업법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의 규제를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리스크가 좀 있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보상품 제공형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상품 제공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돈을 내고 뭘로 받느냐면 간단합니다. 물건과 서비스로 돌려받는 형태가 바로 보상품 제공형이라는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유명한 회사가 있죠. 킥스타터 그리고 인디고고라는 플랫폼들이 저희 와디즈도 현재 이 보상품 제공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에 현재 크라우드 펀딩 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지만 그 회사 다 이 보상품 제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5만 원을 내면 내가 5만 원을 펀딩하면 이 회사가 막 성장해서 나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5만 원을 펀딩하면 이 회사가 나중에 만들 제품이 10만 원짜리인데 그것을 먼저 주는 겁니다. 즉 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로 내가 돌려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펀딩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 나의 지분이 발행되지 않고 어찌 보면 물건을 선판매할 수도 있고요. 고객들이 선구매하는 개념으로 약간 사전 예약 개념의 형태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품 제공형 시장은 국내에서는 통신 판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페이지상에는 뭐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품 제공형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킥스타터, 인디고, 저희 와디즈와 같은 플랫폼들이 현재 이 보상품 제공형 시장이고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 미국 같은 시장은 킥스타터 한 회사가 2014년에 성사된 펀딩 금액만 약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국내는 이제 시작이 돼서 작년에 한 200억 정도 시장이 규모가 되고 올해는 아마 폭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가 최근 아까 그 단장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냐면 초기 기업, 즉 스타트업이 온라인상에서 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장되지 않은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불법인데 상장하지 않더라도 초기 기업이어도 나의 주식을 온라인상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발행한다는 의미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우리나라에서 이 투자자 보호 문제 때문에 법이 계속 계류되어 있다가 2015년 7월 6일 날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희 와디즈도 이걸 이제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법안이 2015년 7월 6일 날 통과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이 된다. 구체적인 얘기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되고 6개월간의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시행령 규정 작업을 거친 후 내년 2016년 1월 25일 날 공식적으로 현재 발효 예정입니다. 6개월간 현재 시행령 세팅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현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형과 보상품 제공형 이제 구분을 좀 아시겠죠. 참여 펀딩하신 분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증권형은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뭐 주식 증권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투자계약 증권이 있을 수가 있고 우선주, 보통주, 뭐 채무증권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증권의 형태인데 펀딩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 그 증권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 오른쪽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하면 보상품 제공형, 물건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있구나. 투자에 대해서. 자, 증권형, 투자해 준 분에게 나의 지분을 주는 거, 증권을 발행하는 거구나. 이 두 개의 형태, 기업 중심이 자금 조달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중간중간 좀 확인을 잘 이해가 되시죠? 혹시 궁금한, 어렵거나 질문을 이따 끝나고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이런 형태로 나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증권형이 더 유리할 것 같아. 아니면 보상품 제공형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 라는 것도 이제 구분이 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증권형 얘기하기 전에 잠깐은 사례를 조금만 소개를 드리면 기부형은 외국의 유명한 사이트가 있죠. 커지스.com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펀딩을 하는 겁니다. 펀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돈으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이제 기부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키바라는 약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뭐냐면 선진국에 사시는 분들이 후진국에 계신 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면 이자는 똑같이 발행 이자 수익이 있죠. 그런데 이자 수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원금만 수취를 하고요.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다시 사회에 좋은 일에 환원을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자, 그런 개념의 약간 사회적인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고, 좀 더 이제 영리 목적이 좀 더 강한 경우는 미국의 프로스퍼닷컴이나 랜딩클럽, 많은 분들이 랜딩클럽은 좀 알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 간의 P2P 형식의 대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법령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은 대부업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리워드형, 아까 말한 보상품 제공형인데요. 미국의 킥스타터와 인디고고, 즉 어떤 프로젝트나 사회 문제나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게 될 때 자금 조달하는 형태, 저희 와디즈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즉 이제 물건을 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선판매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형 같은 경우는 미국과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2011년, 12년, 14년에 걸쳐서 법안이 다 세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후속 팔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크라우드 큐브라고 불리는 가장 오래된 하나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주식 채권들을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맨 오른쪽에 보상품과 후원이라고 표현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원형과 그 증권형 플랫폼 그 크라우드 펀딩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결국에는 이 보상품 제공형은 제품과 서비스를 돌려준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누구나 펀딩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중학생들도 나도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해. 그러면은 이 보상품 제공형 저희 와디즈와 같은 킥스타터와 같은 플랫폼에다가 제가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3만 원 펀딩 하신 분께 저희가 이걸 드릴 겁니다. 5만 원 펀딩 하신 분께 이런 제품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인 경우에는 펀드레이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제한이 있습니다. 자, 위에는 개인도 가능하고요, 비영리 단체도 가능하고, 기관도 가능하고, 법인 사업자도 가능하고, 누구나 가능한데 밑에는 법인 사업자만이 이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증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관에서 주식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가 아니고서는 당연히 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나눠지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격 요건이요,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그래도 또 따지고 보면 또 까다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첫 비즈니스다 보니까, 예를 들어 현재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일단 우선 내년 첫 발효될 때는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업력이 우리 법인 사업자 등록이 이미 7년 이전에 된 기업에는 일단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최대한 빠르게 완화될 예정이고요. 꼭 7년이 이하가 안 되고 예를 들어 10년 됐다, 15년 됐다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성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다 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고, 간단하게 이제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법인 사업자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후원형, 리워드형, 즉 말 그대로 물건을 보상으로 주는 보상품 크라우드 펀딩인 경우에는 물건을 주다 보니까 이 온라인 페이지에다가 꼭 반드시 넣어야 되는 내용들이 규제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려 있는데요.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반드시 온라인상에다가 게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재무 상태 뭐 쭉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검토를 하시고 올리셔야 된다라는 정도고요. 자, 반대로 투자자 입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크라우드 펀딩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요소냐면 크라우드 펀딩은 목표 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요. 크라우드 펀딩은 1년 내내 펀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약 30일에서 40일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 기간 동안 내가 얼마를 모금하겠습니다라는 목표 금액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투자가 그렇죠. 깨져버립니다. 뭐 전문 용어로 나가리가 된다고 하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되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100%가 반드시 넘어야 된다. 내가 3억을 조달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5천만 원을 조달하고 싶습니다라고 목표를 정해놨는데 30일이 딱 지나고 나서 펀딩이 끝났는데 뭐 3천만 원을 목표했는데 1,700만 원이 모였다. 1,700만 원은 없던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천만 원이 반드시 넘어서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 방금 말씀드린 건 보상품 제공형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같은 경우 증권형인 경우는 100%가 꼭 안 차더라도 80%만 넘어도 이것이 성사가 됩니다. 이런 이제 규제가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이제 산 곳이 전매가 1년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법적인 게 있고, 자, 투자자 입장. 그러면 여기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고 여러분이 돈을 받는 회사가 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굉장히 짜죠.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주식 사는 거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웬만하면. 그런데 이 크라우드 펀딩은 아무래도 어떤 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돈을 받냐면 초기 기업들이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투자자들이 문제, 위험, 리스크가 상당히 크겠죠. 언제라도 스타트업들은 뭐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위험성이 있고 정보도 IPO 상장된 회사만큼 공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만 공개된 상태에서 내가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했다가 피해 사례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좀 초반에 강하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 뭐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해서 조금씩 완화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 초에 시작될 때는요. 일반 투자자는 한 기업에 1년간 최대 200만 원까지밖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탈 500만 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크라우드 펀딩이 내년 1월 25일 통과가 되면 저희 와디즈에 들어오셔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하는 스타트업들 한 뭐 10몇 개, 20몇 개 쫙 올라가 있어요. 그럼 보고서 하나씩 다 읽어보는 거죠. 아, 얘는 이런 회사구나, 이런 회사구나. 투자하고 싶으면 최대 200만 원까지. 뭐 밸류에이션이 한 주당 2만 원입니다. 100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100주를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인데 스타트업 기업이 되겠죠. 그런 기업 중에 혹시나 뭐 카카오톡 같이 큰 회사가 되면 나중에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제한을 200만 원, 연간 총 투자한 돈 500만 원으로 제한을 뒀고요. 자, 금융소득 여기 보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으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 증명이 되는 투자자에 한해서는 연간 한 기업당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요. 토탈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적격 투자자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라든지 투자 이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벤처 캐피탈 관련된 곳에서는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크라우드 펀딩 할 수 있다. 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회사가 돈을 받는 건 최대 7억 원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내년 1월에 이게 본격적으로 통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은 재미없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정보기 때문에 현재 흐름, 이 크라우드 펀딩 국내에서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도 이 크라우드 펀딩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초기 기업이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페블이라는 시계를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마트 시계인데 이 시계가 2012년에 미국에서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시제품을 딱 만들어 놓고 이 대표들이 이거를 양산하기 위해서 많이도 필요 없었어요. 1억 원 정도가 필요해서 찾아다녔습니다. 투자자들을.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스마트워치가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너네 제품 잘 모르겠어. 그래서 계속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야, 너네 시계 너무 좋다. 내가 지금이라도 투자해 줄 테니까 함께 하자. 그런데 질문 하나만 할 테니까 답변을 해줘. 어떤 질문이냐면
야 너네 스마트워치가 내가 알기로는 저기 물 건너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조만간 2012년에 있었던 거니까요. 갤럭시 기어라는 스마트워치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면 애플도 조만간 출시를 한다고 한다. 야 그런 회사와 너네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거를 답변해주면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계좌에 찔러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 소릴까요? 듣어가지고 있어.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더 쉽게 좀 설명드리면 그냥 집에 가라 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해 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시기에 뭐 일단 제품 보고 매력적인 만나긴 했지만 내가 막상 1억을 내려고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삼성, 애플 수억 명의 고객이 있고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요. 얘네를 너네 같은 시계가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좀 매몰차니까 나이스하게 얘기한 거죠. 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없죠. 그래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집에 가셨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자 집에 가서 골똘히 생각했어요. 야 이거 우리 그래도 젊음을 맞춰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사장될 수 없어. 자 그러다가 그때 당시만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았었습니다. 킥스타터라는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다가 자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매우 나이스하게 최대한 우리 제품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게. 왜냐하면 오프라인상에서 회사 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해 주시는 크라우드들 입장에서는 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의 페이지에 표현되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영상도 잘 만들고 웹페이지도 예쁘게 디자인해서 설명도 잘 해가지고 자 이런 제품이 저희가 실제 소비자 20만 원 정도에 판매될 예정인 이 시계를 현재 시제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산하기 위해서 자금이 약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5만 원을 펀딩하신 분께 실제로 뭐 10만 원에 판매될 20만 원에 판매될 이거를 가장 먼저 며칠 날부터 순차적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펀딩해 주세요 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아직 제품 출시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펀딩을 요청했고요. 당연히 금액적인 혜택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정성적인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펀딩해 주신 5만 원을 펀딩해 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주식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여기 투자자로서 등록도 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되면 될수록 나중에 5억을 투자해 주신 투자 회사보다 5만 원을 투자해 주신 당신이 저희의 더 VVIP 투자자이십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최고의 투자자로 대접해드리고 모든 행사에 초청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성적인 부분도 함께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5만 원을 펀딩하면 실제 20만 원 정도 내 나도 그때 출시돼도 갖고 싶을 만한 매력적인 시계고 야 한번 갖고 싶고 이 회사와 친해지는 거고 나도 어떻게 보면 지분을 안 갖고 있더라도 투자자가 되는 거고 얼리어답터의 느낌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소구되면서 사람들에게 펀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모였냐면 약 7만여 명이 펀딩에 참여해서 한화 115억 원 정도의 자금이 조달이 됐습니다. 예, 뭐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보통 오늘 오신 분들은 뭐 100, 이미 보셨어요. 예. 다른 강연 가면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강연이 하나 있었는데 강연 갔을 때 막 오 막 입 약간 벌리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은 다 뭐 끄덕끄덕 115억 정도야 뭐 이 정도는 뭐. 네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크라우드 펀딩 한 110억 정도시다 펀딩 하시면 좋겠네요. 저도 어쨌든 이렇게 돼서 전 세계 킥스타터라는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이 뭐야? 그 다음에 페블이라는 브랜드가 알려지게 되었던 매우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페블 뭐 우스갯소리로 아까 그 집에 가라고 했던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이 펀딩이 진행되는 중간쯤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가 와서 야 너네 하는 거 보니까 삼성, 애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만나보자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되고 끊으셨대요. 전화를 그 대표님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럼 작년에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미래창조과학부에 초청해가지고 오셨고 저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끝나고 나서 잠깐 같이 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만큼 결국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가치보다 자금 조달에 현재 국내에서는 정해져 있는 어찌 보면 공급처가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공급처가 뭐 정부 자금, 그 다음에 뭐 벤처캐피탈, 그다음 창투사, 엔젤클럽 몇 가지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크라우드라는 정말 열려있는 곳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국에 이렇게 자금을 모으는 게 온라인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제가 여기서 신제품이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보시고 야 좋네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야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저 어떻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누군가가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을 영상을 찍든지 사진을 찍으셔서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여러분 뭐 밴드에다 올리셨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여기 공간에 폐쇄된 것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 여러분의 친구들 1000명, 2000명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고 그 친구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 라고 문의를 하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즉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나의 컨텐츠에 매력이 있고 제품의 스토리만 있다면 이것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던 미국의 무명 인디밴드 아만다 팔머라는 그 가수가 크라우드 펀딩 끝나고 나서 빌보드 차트 탑 10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사람들이 돈을 내잖아요. 자, 돈을 낸다는 건 뭘까요? 어찌됐든 내가 얘와 함께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리게 된 겁니다. 돈을 낸 사람이 돈만 내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은 그냥 물건을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다 어찌됐든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을 접근했을 때 이게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는요. 나의 제품과 서비스, 즉 소비자의 니즈를 알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약간은 증권형보다는 그 보상품 제공형, 물건을 보상으로 주는 형태에 조금 더 가깝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자, 예를 들어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집 불을 끄는 거예요. 요즘 IoT다 해서 그 홈케어 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지만 이걸 할 때만 해도 집에 불 끌어가기 귀찮잖아요. 잘 때 딱 누웠는데 불 켜져 있어요. 그럼 막 이불 박차고 나가서 끄고 다시 듣고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그냥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걸 대학생 졸업생들이 이제 회사를 차려서 만들었는데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다가 어찌됐든 아직 출시가 안 된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데 실제로 15,000원에 판매될 거지만 9,000원을 펀딩하신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홍보한 게 아니라 뭐 엄마 카페에다 올려보고요. 그 다음에 뭐 혼자 사는 1인 가족 뭐 그런 커뮤니티에다 올려보고 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알아낸 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제일 많이 살 거야 라고 타겟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엄마 카페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왜 그러냐? 자기 자녀들 불 끌 때도 뭔가 이야기를 읽어주다가 가서 불 끄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으로 막 탁 끄고 했을 때 아이가 이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 내 타겟층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더 주력 타겟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직 내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 공식적인 판매가 됐을 때 마케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알 수 있었던 개념이 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아직 출시가 안 됐죠. 아까 제가 30일, 40일 동안 크라우드 펀딩이 일반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 어찌됐든 투자자들이 펀딩을 합니다. 5만 원, 3만 원, 2만 원씩 투자를 하는데 결국에 이 펀딩을 한 사람들은 뭘 받죠 나중에? 이 제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왕이면 내가 받는 제품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 개념이 이제 거기에 VOC로 작동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이거 하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하실 때 스마트폰 기능 중에 이런 거 하나 더 추가될 수 없을까요? 뭐 이런 걸 묻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명이. 그러다가 이 대표 회사들이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라고 해서 혹시 이런 아이디어 가지신 다른 분들 안 계십니까? 라고 또 문의하니까 막 또 등장한 겁니다. 왜냐? 왜 그렇게 적극적이냐? 내가 받을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걸 수용할 수 없고 그 중에 괜찮은 정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조금 더 반영.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바꾸기 힘든 부분은 안 되고 가능한 부분 안에서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이 출시한 조만간 아직 안 됐나요? 아마 아직 지금 하고 있나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크라우드 펀딩 처음 런칭했을 때 그 제품 기능보다 약 2번 정도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시가 약간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개념처럼 내가 혼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아니라 출시 이전에 수많은 대중들로부터 VOC를 청취하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매우 강력한 부분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보상품 제공형 같은 경우는 이 딜 사이즈가 매우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설명드리면 킥스타터 인디고고 막 아까 110억, 115억 막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결국에 한 프로젝트당 평균 모으는 금액이 그 증권형 말고요. 물건을 주는 보상형인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프로젝트당 500만 원 정도 평균 자금 조달 금액이에요. 115억 원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내도 비슷합니다. 400에서 500 사이고요. 저희 와디지 같은 경우에 현재 한 7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생각만큼 비용이 자금 조달의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크라우드 펀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스타트업들과 중소기업 새로운 제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시려고 하냐면, 알고 계신 분들은요, 결국에는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온라인상에서 나의 기록을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00만 원이 모였다 2,000만 원이 모였다 보다 이 모으는 과정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댓글 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 크라우드들에게 퍼져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불특정 다수의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물론 일반 개인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 안에도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요. 이 투자 회사도 있을 수가 있고 관계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미팅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몇 번만 매일같이 한 번만 체크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회사고 어떤 스타트업이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냥 편하게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아, 크라우드 펀딩 잘 보고 있었는데 저희랑 한번 미팅 한번 하시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즉 온라인상에서 이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투자 받기 위해서 막 설명회도 찾아다니시고 IR 하시게 뭐 데모데이도 가시고 여러 가지 하시지만, 온라인상에서 내가 열심히 크라우드 펀딩 활동을 하는 과정이 결국엔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그래서 펀딩이 제대로만 잘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 보상품 제공형의 시장은 펀딩이 성공이 되면 주목을 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소 뭐 3억에서 5억 이상 되어야 그래도 좀 주목을 받는데, 아직 국내는 그만큼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1, 2천만 원만 펀딩이 되더라도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걸 갖다 저희 같은 플랫폼들이 최대한 뭐 표현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회사들, 저희 뭐 10개 이상의 회사들이 크라우드 펀딩 끝나고 나서 후속 투자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투자뿐만 아니라 뭐 생산 관련해서도 요즘 뭐 많죠. 뭐 예를 들어 중국 심천의 뭐 시드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뭐 제품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국내가 훨씬 더 물론 비용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비용을 최대한 낮게 해서 저희 와디즈와도 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국내의 또 큰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펀딩이 끝나고 난 후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뭐 엔젤리스트란 유명한 회사가 있는 하나 정도 소개만 잠깐 드리면, 여기는 뭐 2010년에 세워진 거고요. 여기는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근에 어떤 것도 생겼냐면,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뭐 차이나 펀드, 뭐 브릭스 펀드 이런 것처럼 스타트업 펀드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직접 투자하기 너무 어려워서 200만 원 펀드에다 조성해 놓을 테니까 알아서 수익 굴려줘.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 우리나라도 아마 내년 통과되면 그런 펀드도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뭐 크라우드 큐브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제가 거의 지금 랩을 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아까 막 특사포처럼 2시간을 1시간으로 하려니까. 자, 전달은 잘 되고 있나요? 예, 재밌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크라우드 이제 제가 시간이 한 20분 정도 이제 Q&A 좀 잠깐 받고 20분 정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몇 가지 한두 개 사례를 좀 간단히만 소개를 좀 드릴게요.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킥스타터에 올라와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이제 국내 사례도 소개드리겠지만, 요거 여기 캠핑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이스박스 하나 정도 다 갖고 계시죠? 아이스박스 사본 적 있다. 질문이 좀 이상하네요. 네, 아이스박스 좀 한 3분의 1 정도.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귀찮아서 안 들으신 걸로 생각하고. 자, 이 아이스박스가 어떤 아이스박스인지 아세요? 이게 그냥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으로 아직 출시되지 않았을 때 요거를 하겠다라는 게 그냥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보시면 믹서가 달려 있어요. 아이스박스에. 그리고 믹서 이렇게 달려 있고요. 보통 아이스박스 이 지붕이라고 하는 뚜껑은 그냥 뚜껑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뚜껑을 활용해서 도마를 설치해서 이렇게 도마가 있고요. 여기 칼도 들 수 있고, 더 놀라운 거는 밤에도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가 LED 조명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스박스를 안 사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데 굉장히 저는 이 캠핑 좋아해서 많이 다니는데 정말 갖고 싶은 제품입니다. 야, LED 조명이 번쩍번쩍한 데서 막 칼도 썰 수 있고 아이스박스에서. 자, 더 놀라운 건 뭐가 있냐면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아이스박스 안에 음악 빵빵하게 스피커를 뜰 수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와이파이도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별로 안 남았는데 안 놀라셔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디테일한 부분에 병따개도 달려 있고요. 이제 끝나고 커피 한 잔 사드려야 되고. 자, 이건 USB 충전도 가능해요. 이 아이스박스에서. 그러니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 아이스박스 이거 하나 갖고 가면은 엄청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중에 캠핑
하게 될 계획 있으면 이게 갑자기 생각나실 거예요. 분명 제가 강연 끝나면 실제로 오셔서 저한테 딴 크라우드 펀딩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스박스 어디서 사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실제로 계셔요. 그래서 네,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어디서 사는지는 아직은요. 자, 이런 아이스박스가 있는데 이 아이스박스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얼마가 펀딩이 됐냐면 150억 정도 펀딩이 됐습니다. 하나에 30만 원짜리 제품인데 먼저 펀딩하신 분들에게 15만 원 펀딩하신 분들에게 선착순 몇 분에게 먼저 드립니다. 선착순 끝나면 17만 원, 19만 원, 21만 원에서 이 얼리버드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펀딩을 다 했고 조달이 되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가 2일 남았을 때 120억이었는데 이틀 동안 20억이 넘게 펀딩이 됐어요. 엄청난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크라우드 펀딩 기간이 있다고 했고 목표가 있다고 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크라우드 펀딩은 자, 쇼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찌 보면 쇼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물건 사고 대신에 당일 배송이 아니라 세 달 후 배송 뭐 이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물건을 사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기간이 있으니까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펀드레이저가 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펀딩해 주신 여러분께 저희 회사가 어떻게 되나 계속해서 소통. 여러분 소셜 커머스에서 물건 사시고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시죠? 그냥 물건 오면은 안 올 때 컴플레인하는 댓글은 다셔도 일반적으로 뭐 친해지거나 이런 게 아닌데 결국에는 물건으로 받지만 이 회사와 친해지고 싶은 겁니다. 투자자들은요. 그래서 근데 투자자가 투자를 받는 회사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펀딩이 이루어지지 않고 확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를 받는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많더라도 이 6만 명, 5만 명이 되더라도 일일이 투자와 소통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바이럴 하는 거죠. 야 이거 대박이야 이 제품. 이 회사 대표랑 나 대화도 하고 있어 지금. 하면서 퍼져나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확산이 돼서 마지막에 그만큼 더 확산이 돼서 펀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을 여기가 두 번째 만에 성공했어요.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이 멋진 제품이 아무도 펀딩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어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마디로 소개드리면 첫 번째 할 때는 이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두 번째 할 때는 크라우드 펀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크라우드 펀딩은 여러분 G마켓이나 소셜 커머스처럼 내가 제품이 있다고 해서 그냥 플랫폼에다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펀딩이 되는 유통 마켓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트래픽과 바이럴 기반의 크라우드 펀딩은요. 크라우드 마켓이라고 하지 않고 크라우드 커머스라고 하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즉 투자를 받는 행위를 투자를 받는 회사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대신에 그게 엄청나게 힘든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투자 받을 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회사 누가 문 똑똑 두드려서 저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당신께 10억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데요. 여러분이 열심히 발품 파시고 사업계획서 보내시고 IR 다니시고 이렇게 해야만 그나마 만나줄까 기회가 생기는 개념인데 크라우드 펀딩도 온라인에서 진행됐을 뿐이지 개념 자체는 동일합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그 방법이 어느 정도 확률이 높고 훨씬 더 나이스하고 일반 정해져 있는 공급처와는 좀 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설명까지는 드릴 수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막 워크숍도 하고 심화 과정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 이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또 나중에 소개를 좀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하고 싶은 기업의 입장에서 그런 어떻게 크라우드 펀딩 초반에 어떤 설계를 좀 짜야 되고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지는 또 이제 들으실 기회가 있으면 들으시고 나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냥 올려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련의 준비와 펀드레이저로서 행위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보드 게임도 막 100억이 펀딩이 됐는데 전 세계 보드 게임이 4만 개가 넘는데요. 이 유사한 게임이 제가 알기로 한 몇천 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받은 이유는 뭐냐? 크라우드 펀딩은 수많은 트래픽에 노출되는 것보다 하나하나가 주인공이 되어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되었던 그 오늘 뭐 에어톡톡인가요? 거기 뭐 사업 주신다고 거기가 이제 저희 와디지에서 진행했었는데요. 한 1,200만 원 정도 펀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도 저희가 처음 접근했을 때 휴대용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시중에 되게 많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크라우드 펀딩 저희가 하기로 의사결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에어톡톡 닥터톡톡이 제일 좋은 휴대용 공기청정기로 포지셔닝을 하면 그 고객들은 이걸 살 수 있고 펀딩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했는데 그게 먹혔던 거죠. 어찌됐든 처음 본 사람들이 야 휴대용 공기청정기라는 게 있어 대박 하고
펀딩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으셨거든요. 그분들이 조금만 검색해 보면 휴대용 공기실 되게 많다는 걸 알고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개념이 있고요. 뭐 저희 국내 와디즈에서 진행됐던 뭐 다양한 프로젝트 제품 중심의 크라우드 펀딩 아니면 서비스 뭐 어플리케이션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들이 이제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양산하기 위한 자금 조달 뭐 이런 부분으로도 포커스를 맞춰서 다양한 부분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이 됐고 저희가 여기 올려놓은 요 4개 정도는 해외에서 실패했던 프로젝트들이 인디고 요 리니어블은 성공했지만 큰 성공은 아니었고 저희 국내에서 다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성공했던 팀들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요. 뭐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오픈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현재 벌써 제가 아까 본 건 4천만 원 넘게 펀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데 음식이에요. 음료입니다. 밸런스 음료, 약간 선식과 같은 음료인데 뭐 이런 부분이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이 되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해외를 크라우드 펀딩 준비하다가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 회사고요. 잘 준비해서 했는데 막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소통을 한다는 말이 뭐 별게 아니에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얘네 시작할 때 첫날 1,000만 원이 목표였는데 오픈 첫날 1,000만 원을 달성했어요. 첫날에 달성을 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달성한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열심히 한 거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2주 동안 잘 준비해서 오픈하는 날 임팩트 있게 딱 투자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000만 원이 되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이 프로젝트에 뭐 이런 거죠. 저희 랩노시라는 회사에서 성공 기원 고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해서 일본 모니터에 돼지머리가 이렇게 있죠. 돼지머리 있고 초코파이랑 이렇게 올려놓고서 고사 지냈습니다. 라고 올려놨는데 재미있는 건요. 이 펀딩에 참여하실 이때 뭐 290명 정도 펀딩에 참여했었는데 첫날인데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이 알람, 메일이 날아가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야 얘네 괜찮은 재밌는 애들이네. 센스 있는 애들이네. 라는 어떤 이미지 개선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그냥 포스팅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런 센스가 있는 애들이구나. 아 그럼 이 제품도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즉 이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미지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이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됐고요. 뭐 음식물 처리기 같은 경우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기지만 크라우드 펀딩이 되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냥 마켓이 아니라 펀딩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된다. 그러면서 여기도 현재 제가 알기로 한 6천만 원 정도 펀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음식물 처리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특별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뭐 여러 가지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웹 서비스도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그냥 단순히 크라우드 펀딩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 리니어블이라는 회사인데 아이들 스마트 밴드입니다. 미아 방지 스마트 밴드인데 크라우드 펀딩 끝나고 나서 제가 알기로 시리즈 A까지 후속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대량 생산 저희 연계되어 있는 그 회사와 연계시켜서 기존에는 별로 좋지 않은 제품이었는데 사실 시제품까지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이걸 양산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목업하고 뭐 금형 뜨고 그다음에 이걸 제작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갖다 잘 설계해줘서 다시 패키지를 해가지고 완전 리패키징이 되었던 거기 여기는 뭐 유통 판로 개척까지 다 되어서 지금 뭐 웬만한 유아용품 시장에만 가도 다 이게 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니어블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이 제품은 재밌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사진이 아니에요. 3D로 만든 렌더링된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제품 정도도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사례였는데 되게 고무적인 저희 되게 거의 유일한 사례이기도 한데 이 정도인데 크라우드 펀딩을 하긴 사실 어려워요. 뭐 못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아직 시제품도 없는데 이 렌더링된 이미지만 보고 어떻게 펀딩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됐든 준비를 잘 하셔서 하는 과정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펀딩이 안 되는 과정인데 투자자가 나타난 거죠. 너네 이거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투자해 줄 테니까 이 제품 만들어내자 라고 해서 결국엔 그게 오히려 기촉제가 되어서 약 700~8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 가까이 펀딩이 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결국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간중간에 투자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작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저희 와디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요것도 되게 이슈가 돼 TV에도 뭐 많이 나왔고 공중파에도 많이 방영이 되었는데 뭐 고려대학교의 폐업 위기에 이미 폐업했죠. 폐업했던 영철버거라는 이 햄버거 가게를 고대 학생들이 같이 우리 너무 고마운 사장님인데 다시 살려주자. 그래서 영철버거 다시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한 7천만 원 넘게 펀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시 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뭐 보상품 이런 거예요. 10,000원 펀딩하면 영철버거가 다시 개업했을 때 스트리트 버거를 드립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가 같이 작동을 해서
펀딩에 참여하고 재밌는 거는 이게 펀딩하면서 퍼진 거죠. 이 스토리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에 확산이 되고 알려지면서 계속 붙어서 지금 뭐 오늘 오신 분들 꽤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시작이 됐던 이 크라우드 펀딩 저 어제 진행했던 한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되었던 사례가 퍼져나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접근을 할 수 있다. 펀딩 이후에도 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예, 제가 일단 뭐 준비한 장표는 이제 거의 마무리를 됐고요. 그 오늘 뭐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모든 걸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드렸고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오늘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연간 한 회사당 7억 원까지 자금 조달할 수 있습니다. 7억 원까지 자금 조달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 정부 그 창조경제 추진단과 저희 YG와 함께 공동 주최를 해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그 모의 투자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결국에 17개 전국의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있는데 거기 한 두세 개 기업들이 이제 착출이 돼서 그 기업이 한 40개 정도가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말 그대로 모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아직 법이 통과 1월에 되어야 발효가 되니까 모의로 진행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사전 투자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머니로 1,000만 원이 내가 그 로그인이 딱 되면 1,000만 원이 딱 들어옵니다. 1,000만 원이 들어오면 이 1,000만 원을 갖다가 한 회사당 200만 원까지밖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모이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이 되면 회사들이 한 30개가 쫙 올라올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이 1,000만 원을 가지고 5개 회사까지 투자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최대가 아니죠. 최소. 그래서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5개 투자하는데 그냥 200만 원 이 회사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쭉 본 다음에 아, 이 회사는 한 주당 한 4만 원 정도가 괜찮겠네? 라고 주당 가격을 4만 원으로 적고 그러면 4만 원, 200만 원어치 하면 얼마죠? 50주가 나오는 건가요? 50주가 나한테 배당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되고 그럼 5개 회사는 이 회사는 만 원짜리야. 그러면 100주를 200주죠. 200주 200만 원이니까 200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당을 해놓은 다음에 펀딩이 딱 끝나는 날 모의 투자 대회가 딱 끝나는 날 그 회사가 예를 들어 한 회사당 뭐 7억 원까지 조달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는 만 원에 200주를 갖고 있고 내 옆에 사람은 밸류에이션을 2만 원으로 책정해서 100주를 갖고 있는 건데 이 회사가 만약에 모금액이 오버가 됐으면은 쉽게 말해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책정했던 투자자는 주식을 할당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을 하신 분까지만 100주를 갖는 거니까 무조건 높게 해봤자 100만 원짜리야 얘네. 그럼 2주 갖는 거잖아요. 누구는 2만 원에 이 100주를 갖는 걸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설계하실 수 있고 펀딩을 투자를 먼저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빈저금통에 돈 넣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면 아 이게 괜찮은 거구나,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했구나라고 보고 나중에 투자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먼저 투자했을 때 그 회사 나중에 좋은 회사가 된다면 그만큼 배점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도 뭐 최대 3등까지인가요? 막 상금도 막 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끝나시고 관심 있으시다면 창업 투자 유치인가요? 창업 투자 유치 뭐 이렇게 검색 와디 하시면은 거기에 그 저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왜냐면 증권형 여러분이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이해를 하시는 개념으로 창업 투자 유치라고 모바일 네이버에서요. 창업 투자 유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크라우드 펀딩 모의 투자대 와디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거기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모의 투자 먼저 하시면 지금 신청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모의 투자대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 이메일 주소인데요.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서 뭐 관심 있으시거나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크라우드 펀딩 경기 테크노파크와 저희가 이제 그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같이 또 해주신다면 뭐 좋은 프로젝트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액 투자로 구성이 되면 나중에 또 VC한테 투자가 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아 사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이걸 뭐 불리하자 유리하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냥 팩트만 놓고 보면 결국에 이제 투자자들이 예를 이런 거죠. 내가 5억을 그러니까 시드 투자할 때 5억을 갖다가 예를 들어 VC한테 그냥 5억만 받으면 깔끔할 수는 있는데 투자자가 100명이에요. 내 투자자 IR하기 장난 아니잖아요. 100명에게 IR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냥 투자받은 이력 자체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VC랑 최근에 뭐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VC 입장에서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VC와 크라우드 펀딩이 약간의 다른 개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쟁이라는 개념인데 지금은 상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VC 입장에서도 좋은 투자 회사,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을 했다는 것이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오히려 좋은 점. 왜냐하면 이 많은 대중들이 결국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이 회사 자체가 그만큼 매력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VC 입장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한 회사를 VC에 소개를 해달라라는 형태로 저희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 결국에는 좋은 점이 더 많겠죠. 그 많은 투자자가 있어서 이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 IR 대행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 IR 해주다가 회사 망할 수도 있잖아요. 100명, 200명 투자자들에게 일일이 너네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대행해주는 서비스 같은 것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VC 입장에서는 투자자 찾기 힘든데 온라인상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올라온 회사가 잘하고 있구나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투자를 유치하면은 추가 거기서 함께 편승해서 투자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상품들 이런 것들을 대상하는 것 같은데 전문 연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혹시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크라우드 펀딩 외에도 방법이 있는지 혹시 아니면은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꾸미면 가능한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가 연구 자금을 좀 모으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게 가능한가 이렇게 이해 맞나요? 그런 말. 예, 그러니까 꼭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그 외적인 것에 자금 조달하는 방법을 크라우드 펀딩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증권형인 경우에는 뭐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 사업자와 비슷해야 되는데 이 보상품 제공형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현재 그런 사례가 뭐 있긴 한데요. 해외 사례는 훨씬 많은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리아 치료하기 위한 대학교의 한 실험 랩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천만 원 정도 자금을 조달했고 그 연구비에서 보상을 사람들이 주는 것은 이 연구 논문이 나왔을 때 이 논문에 대해서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그러니까 투자자가 결국엔 참여하고 싶게끔 만드는 보상을 설계하는 것은 투자를 받는 회사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당연한 거지만 투자를 하시는 펀딩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말라리아 연구 치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아이들 이 말라리아 치료를 통해서 약간 공익적인 부분을 더 좀 강조를 했던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뭐 10만 원을 펀딩했을 때 당신에게 리포트 연구도 가고 연구 논문에다가 여기 연구 논문에 함께 기여를 해주신 사람으로 이름도 올려드렸고 공동 저자로도 이름을 올렸고 그 논문이 됐을 때 뭐 책으로 편찬해서 보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비를 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부분도 가능은 합니다. 이 지금 화면에 아까 이제 우리 그 최 기사님이 했던 랩노시 제품이죠. 이 제품이 이 자리에서 한번 시연한 적이 있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이그닉스라는 회사고요. 그 박찬호 사장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발표를 했었죠. 그분이 이제 어렵게 가셔가지고 결국 이제 크라우드 펀드 와디즈하고 이제 가서 또 이제 투자도 받으시고 또 외부 투자도 받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이 자리에 한번 쓰시면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쓰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앞으로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기술이나 제품을 그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